이거는 겨울이고 나는 여름이네. 오늘 반팔 내 혼자밖에 없네. 와, 추워요. 실패했네, 실패했어. 골자보다. 과시하다 죽는 사람 천지다. 조심해야 돼, 조심. 자, 오늘은 저쪽에 532페이지네. 임대차 기간. 우선 그 주택임대차의 기간. 최단기. (2년) 최장기는 없습니다. 2년. 요 기간하고 관련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3년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최단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년. 근데 자기들끼리 3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대로 3년 이내에 구속됩니다.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1년으로 정하면 1년 자체를 주장할 수도 있고 최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임차인이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나오면 항상 갱신이 나옵니다. 자, 갱신. 갱신은 상가보다는 주택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정갱신. 법정갱신하고 갱신요구제도 이 두 가지가 있다.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부터 한번 볼까요?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항상 기간이 종료됐다. 요거를 중심으로. 갑이라는 사람은 주택의 주인이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법정갱신. 근데 요 주인이 그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침묵을 했다.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요건입니다. 여기 원래는 1개월인데 2개월로 바뀌었거든요. 상가는 1개월, 주택은 2개월입니다. 종료 전 6월 전부터 2월까지 침묵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종료 전 2개월 전까지 침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갱신은 주택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그죠? 침묵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임대인은 종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 임차인은 종료 전 2월까지. 앞에 언제부터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제 침묵을 하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요 결론은 법정갱신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법정갱신이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다만 다른 거는 동일하게 되는데. 기간은 뭐로 될까요? 여기는 최단 기간으로 됩니다. 최단 기간. 앞에 기간하고 상관없이 뭐로 된다고? 최단 기간. 자, 민법의 법정갱신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된다. 상가는 1년으로 된다. 그렇게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2년으로 되는데 임차인은 혜택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그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해지 통고하면은 3개월 후에 임대차가 끝납니다. 이렇게 3개월. 임대인은 해지 통고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민법의 임대차에서 법정갱신됐을 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했을 때 그때도 해지 통고가 되거든요. 그때는 임대인도 되고 임차인도 되고, 임대인이 하면은 6개월 후, 임차인 하면은 1개월 후 요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민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다.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럼 임차인은 굉장히 좋네요. 그죠? 법정갱신되면은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그냥 기분 나쁘면 해지 통고해서 3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스타일. 그죠?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법정갱신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저렇고 저기 할 때는 이렇고만 헷갈려. 그래서 나중에 그 한 9월 정도 됐을 때 도표, 비교하는 도표를 제가 크게 그 비포 용지로 만들어서 제출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마지막으로 비교하면 되고, 지금은 이 당시만 좀 중요시하라고.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 핵심은 두 사람 모두가 침묵을 한다. 상가는 또 요게 없습니다. 임차인이 침묵 요게 없어요. 그 상가는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임대차가 훨씬 중요하니까. 여기는 원래 법정갱신은 주인이 침묵을 하는 게 원칙인데, 주택임대차만큼은 임차인도 침묵이 돼야 법정갱신된다. 이게 아주 특이하다. 둘 다. 자, 주인이 침묵하는 기간은 언제라고? 종료전 6월부터 2월. 임차인이 침묵하는 기간은 종료전 2월까지. 이렇게.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갑이 여기서 나가라 하든지 을이 여기까지 나간다 했을 때는 법정갱신이 깨진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둘 다 침묵을 했을 때 법정갱신된다. 그런 이야기.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상담 들어오면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를 보겠습니다. 갱신 요구. 갱신 요구는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갱신 요구 기간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법정 갱신 침묵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양괄호 2번.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를 당할 경우에 거절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자, 요구 기간이 언제라고요? 6월부터 2개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갱신 요구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갱신 요구. 그래서 임차인은 과거에는 갱신 요구 제도가 없었거든요. 여기 최근에 몇 년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가에는 갱신 요구로 10년 버틸 수 있다 들어보셨죠?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고, 주택에서 갱신 요구는 최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연속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 당연하다시피. 그래서 갱신 요구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자, 우선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전에 종료 전 몇 개월부터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의 임대인의 침묵기간하고 기간이 같습니다. 같다. 자, 그 다음에 횟수. 갱신 요구 횟수는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딱 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러면 갱신 요구로 버틸 수 있는 총 기간이, 그죠? 임차인이 총 뭐요? 견딜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일까요? 4년이 됩니다. 최소한 4년. 4년이 보장된다고. 왜 그럴까요? 최단 기간이 2년이죠. 2년 보장되고 또 갱신 요구로 보장되는 게 2년입니다. 그래서 총 4년입니다. 상가는 몇 년? 10년. 주택은 총 4년. 이렇게 됩니다. 2년. 최단 기간 2년 하고 2년 하고. 그 다음에 갱신 효과.
갱신 요구의 효과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2년을 보장해 줍니다. 갱신 요구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나쁜 짓을 하면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9개 나옵니다. 9개. 갱신 거절 사유. 상가는 9개가 아니고 8개입니다. 상가는 8개. 그리고 상가를 딱 비교하면은 하얀색은 상가입니다. 상가. 1월. 갱신 요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총 버티는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요렇게. 아시겠죠? 그 상가는 또 갱신 요구를 하면은 2년으로 본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요? 계속 그냥 같은 기간으로 갱신된다고. 3년을 계약했다면은 3년으로 갱신되고, 2년으로 하면은 2년으로 갱신되고 이렇게 된다. 자, 주택임대차의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는 몇 개? 9개. 요거는 상가는 8개. 왜냐하면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 갱신 거절해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는 9개고 여기는 8개 이렇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자, 거절 사유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동그라미 이번에 자, 기억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2기를 연체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거절. 자, 이것에 서로 합의. 그 합의를 빼버리면 틀렸습니다. 그냥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했다. 이래 나오면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쌍방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미음해 보시면 고의 중대한 과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실이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 자, 시옷에 보면은 다른 데는 전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시옷만큼은 대부분 요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 그러면 이형에 보시면 실거주 목적, 이형 옆에다가 상가에는 없음. 그거 때문에 주택임대차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자, 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갱신 요구 행사의 효과. 니은해 보세요. 자, 갱신되는 존속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러나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또 해지 통고할 수 있네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갱신 요구를 하면은 2년으로 되는데 다만 임차인은 또 혜택을 줍니다. 아까 법정 갱신이 돼도 2년이었죠. 자, 갱신 요구를 해도 2년이죠.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쪽에서는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2년을 보장받아도 되고 해지 통고해서 3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어. 여기도 똑같다고.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고?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해지 통고해서 3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다. 똑같습니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체계를 잡는 그게 법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꾸 이렇게 봐요. 자, 나머지는 뭐 할 것도 없네. 자, 넘겨보시고. 537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그죠? 요거는 만약에 출제하면은 그거는 총살입니다. 총살. 예? 만약 이거를 출제했다면 총살이라고. 나올 수는 있는데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자, 상가 볼까요? 상가. 상가는 주임법하고 우선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크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선 첫째, 주임법에는 법인의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적용이 됩니다. 첫째 비교. 그 다음 두 번째, 주임법은 보증금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뭐든지. 이게 보증금액이 기준이에요. 월세는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뭐든지 보증금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이 아니에요. 환산 보증금액이 기준입니다. 환산 보증금. 환산. 자, 환산 보증금은 월세를 고려한 보증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환산 보증금 계산 한번 해볼까? 보증금 플러스 차임 환산액입니다. 차임 환산액. 그러면 차임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차임 곱하기 100에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런데 상임법은 일정 환산 보증금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임법은 전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상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 보증금이 너무 크면은 상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권 승계제도. 사실상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는 상속을 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승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차권 승계 제도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정 환산 보증금의 이하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일정 환산 보증금 이하. 그러면 이거는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서울만 우선 기억하자마자 서울. 서울은 환산 보증금액이 한계가 9억입니다. 얼마요? 9억. 뭐 다른 것도 나는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543페이지 가르쳐줄게. 중간에 2조 있죠, 2조. 1번에 서울은 9억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과밀 억제 권역 부산은 얼마? 6억 9천. 기타 광역시는 얼마? 3억 7천,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외울랍니까? 내 같으면 대부분 포기해보지, 그죠? 그래서 9억 그만이라도 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죠? 서울은 얼마라고? 9억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라 치고 월세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죠? 월세가 300만 원이다. 그럼 보증금이 서울에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만약에 6억 1천입니다. 서울에서 상임법이 적용될까요? 계산상으로. 그러면 6억 1천 더하기 300 곱하기 100 아닙니까? 맞죠? 그럼 300 곱하기 100은 3억이죠? 3억 더하기 6억 1천은 뭐예요? 9억 1천. 9억을 초과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할 때는 적용이 안 돼. 그런데 초과해도 예외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그동안에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자, 일정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면은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몇 개 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자, 첫째는 뭘까요? 대항력. 순서대로, 대항력.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권리금 문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갱신. 갱신 요구, 갱신 특례 규정. 요게 법정 갱신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3기 연체.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 요거. 그럼 다섯 번째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요 5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 더 있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6번. 코로나 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 이름은 조금 복잡해. 그 전염병 관리법이라 합시다. 전염관리법 상에, 이때 임차인이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임차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다. 요 규정까지도 지금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총 6개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출제위원은 여기 이거 아닌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4개를 넣고 다른 거를 하나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 변제. 딱 출제하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법정갱신. 또 뭐 있을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 서울에서 요거는 9억을 초과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데 요거는 9억을 초과해도 적용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 이거 4개 넣고 요거 하나 넣어서 요게 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또 학생들이 최우선 변제를 넣으면 아는데, 그죠?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 인 규정 요렇게 넣으면 틀린 거로 하는데 똑같단 말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뭘 한다고? 소액 임차인. 그래서 소액 임차인 규정, 최우선 변제 규정은 그죠? 9억을 초과하면은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게 543페이지 맨 밑에 쭉 있네요, 그죠? 맨 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항력은 주택임대차와 똑같다. 보증금 횟수도 똑같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똑같다. 자, 552페이지. 자, 존속기간 보장. 거기 계약갱신 요구가 있네요. 계약갱신 요구. 자, 주택임대차와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차이. 주택임대차와 차이를 아시면 된다. 계약갱신 요구. 자, 우선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자, 요구 행사 기간이 다르죠.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6개월 전부터 뭐 1개월 요렇게. 그 다음 밑에 갱신 거절 사유 체크. 주택은 2기, 여기는 3기. 그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리얼의 고의 중과실. 그 다음 비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 시옷의 쌍방 합의. 그러면 여기는 2형까지니까 몇 개입니까? 8개. 아니, 뭐 한다고 2형을 해가지고 헷갈리고 그러죠. 그 번호로 해가지고 하면 8개 이렇게 되는데, 괜히, 기니, 디리, 미비, 시이 8개. 이 세야 되잖아, 그죠? 자, 주택임대차는 거절 사유 몇 개? 9개. 상가임대차는 8개. 이렇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 범위 효과. 자, 기억해 보시면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요구로 버틸 수 있는 게 몇 년이라고? 10년입니다. 10년. 그 정도면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기는 법정갱신을 보지 마시고 괜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요. 상가 임차인이 총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상가 임차인입니다.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몇 년일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상가임차인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계속 장사가 잘 돼. 그럼 계속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가임차인이 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없어. 없다고.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갱신 요구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10년이야. 그러면 이거 플러스 또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종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상가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법정 갱신이 돼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더라도 법정 갱신이 되면은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난다. 1년. 또 법정 갱신이면 몇 년? 1년. 또 법정 갱신 되면은 1년. 이 전제는 주인이 계속 침묵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운 좋으면은 갱신 요구로 10년을 버티고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갱신 요구로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지 상가 임차인이 총 버틸 수 있는 장사 기간은 10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법정 갱신으로 1년씩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거를 헷갈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554페이지 상가는 핵심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자, 권리금을 한번 봅시다. 권리금. 자, 기출 특강 했는데 거기 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자, 제목이 상가임차인.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권리금 횟수 보호다 이렇게 정하다. 상가임차인이 주인공입니다. 권리금 횟수.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주인입니다. 상가 주인. 을은 상가 임차인이고, 임차인. 이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잘 하다가 이제 종료가 임박했어요. 기간이. 나 하고 싶어. 장사 더 이상 하기 싫어. 장사는 잘 돼.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남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을이 병을 구합니다. 병을 구해. 이 병을 뭐라 하느냐? 신규 임차인이다.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신규 임차인은 아닙니다. 왜?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을이 구한 상태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신규 임차인으로 안 돼 있고 되려는 자가 왜 그렇게 돼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계약 아직 주인하고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래 법에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그냥 신규 임차인 이렇게. 그럼 을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주선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주선.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갑이 병을 집주인이, 상가주인이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선택. 용어를 이렇게 쓴다. 법에서.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그죠? 을하고 지금 아마 권리금을 얼마 주기로 하고 장사를 넘겨받기로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리금 계약. 그런 다음에 병은 갑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 구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죠? 임대인, 임차인, 신규 임차인,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 계약. 아시겠죠? 요 관계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을이 이제 권리금을 회수하고 병한테 장사를 넘겨주고 이제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법에서 보호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을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갑이 주로 방해하거든. 갑이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를 딱 써놨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종료 시점. 요게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임대차 종료 시점. 자, 종료 전 6개월입니다. 6개월.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종료시까지. 그러면 요 구간 안에 을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갑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해 금지 기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방해 금지 기간. 이렇게 방해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방해하지 마라 했는데 방해를 해버렸다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갑이 이제 방해를 해가지고 을이 권리금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을이 손해봤죠. 갑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뭐를 청구한다고?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느냐? 종료시로부터 3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자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표현이. 그 말은 종료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 이 말입니다. 3년은 뭐라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그럼 전부 다 종료가 기준이야. 방해 금지 기간도 종료 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종료시부터 3년.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 자, 방해를 하는 행위가 몇 개 있어요. 자, 갑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요구하지 마라. 받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을이 받아야지. 을이.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병이 을에게, 그죠? 권리금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이건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서. 3번은 뭘까요? 고액입니다. 고액. 고액의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갑이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월세를 요구한다.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그럼 병이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을에게 권리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럼 을의 권리금 횟수를 갑이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4번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4번. 4번은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죠? 병하고 갑이 계약 체결하는 것을 갑이 거절할 수 없다. 신규 계약 체결. 갑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의 방해 형태가 몇 가지 나오고 있다? 4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규 임차인한테 요구하지 마라, 받지 마라.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지 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시겠죠? 4가지. 자, 그럼 여기 다시 거꾸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또 4개 있어. 4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4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갑이 병하고 신규 계약을 거절할 정도면 요 신규 임차인이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엉망인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면 갑이 피해를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엉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럼 그 엉망 4가지가 뭐로 돼 있냐? 첫째는 뭐가 없다고?
자력이 없어. 자력. 뭐가 없어? 자력. 뭐에 대한 자력? 응? 임대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월세도 줄 능력이 안 되고 보증금도 줄 능력이 안 되는데 갑이 이 사람을 계약해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지. 그거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를 우리 기출 특강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권리금으로 바꿔서 출제위원회이 낸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라고. 응? 자, 병이 갑에게 줘야 하는 것은 월세나 보증금이지 권리금이 아니잖아요. 권리금은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유가 아니라고. X. 뭐라고?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그냥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굿. 그 말은 좋은 말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나쁜 놈이다. 임차인이 나쁜 놈이라고 조사가 되면은 거절할 수 있다. 요로 돼 있습니다. 2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읽기도 힘들어. 그냥 좋은 말이야. 읽어봐라 뭐라 돼 있는 거. 응? 내가 해볼게. 그런 게 딱 그런 걸 읽었을 때 핵심 단어를 딱 알아야 무슨 말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길게 읽어봤자 기억이 안 나.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가 유지하기 힘든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을 외우겠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냥 좋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임차인이 나쁜 놈일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성패를 가르는 그런 지문이 아니라고. 이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여기도 신경 쓰지 말라고.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신경 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출제위원이 딱 출제를 하고 싶을 때 이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 그럼 여기도 주로 이제 3번하고 4번이야. 3번은 뭡니까? 1년 6개월 이상 임대인 갑이, 정확하게는 임대인 측입니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금 어리 병을 소개했습니다. 주선했어요. 어리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고 병을 소개했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을 딱 보니까 이 장사가 그동안 너무 잘 돼. 근데 병을 지금 드리기 싫어. 지가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럼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을이 주선했지만 병하고 계약 체계를 거절합니다. 거절해놓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을 내보내요. 내보내고 갑이 1년 6개월 이상 비워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1년 6개월 이상 비워두라. 그러면 갑리가 들어가서 장사해도 된다. 그러면 병하고 계약 체계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꾸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옆에 딱 써놓으면 돼. 주인이 장사를 하고 싶을 때. 주인 자체가. 자, 갑이 스스로 을을 쫓아내고 장사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1년 을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장사를 안 하면 돼. 비워두면 돼. 그 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이 병하고 계약 체계를 거절해 놓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있습니다. 이것도 핵심이죠. 자, 갑이 구해놨어. 갑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병이 이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권리금을 이미 1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을이 받았어. 그럼 을이 받았으면은 목표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받고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이라는 놈이 옆에서 비실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 그래서 을이 정리 누구 이러니까 나 장사를 좀 할 건데 이래 샀더라고. 그래서
뭐고? 뭔 소리고? 휴대폰에서 난 소리 아니냐? 뭐 하여튼 날씨도 없고 우리한테 무슨 전설의 고향 비슷하다 해가지고 전설의 고향 정이다. 정이 나타났는데 정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병원 을에게 권리금을 1억 줬잖아요. 근데 정이라는 사람은 내가 3억 줄게 이리 됐어. 을 보고 그래서 내가 3억을 줄 테니까 나를 갑에게 소개시켜 달라 이리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미 지금 병이 권리금을 줬고 또 갑이 병을 구한 거 아닙니까? 갑이 병을 구해 가지고 병이 1억을 줬고 을이 만족해서 받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을이 과욕을 부려 가지고 요 놈으로부터 3억을 받기 위해서 요 정을 다시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받아줘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네 번째, 그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간으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임대인의 방해 금지 기간이 언제라고? 종료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 자, 방해해서 을이 권리금 못 받았을 때 갑에게 손배 청구를 하죠. 손배 청구 기간은 언제라고? 종료시부터 3년 안에. 요렇게. 그럼 갑의 방해 행위는 네 가지가 있다. 특히 3, 4번 조심해라. 그죠? 고액의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이 주선한 병과 신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는 몇 개라고? 4개.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정당한 이유가 요 4개 플러스 원래 갱신 거절 사유 있었잖아요. 3기 연체하면은 거절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조금 전에, 그죠? 갱신 거절 사유 몇 가지였다? 8가지. 요것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4가지. 그럼 총 12개가 됩니다. 자,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갑이 정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총 몇 개라고? 12개. 예. 여기 새롭게 4개. 기존의 갱신 거절 사유 8가지도 여기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별로 할 것도 없어. 그리고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네요. 555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줄 거 보세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점포들 있잖아요. 거기는 권리금이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 그런데 괄호 안에 보면은 데모를 해가지고 다시 바꿨습니다.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전통시장은 권리금을 보호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자, 그 하나만 우선 기억하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똑같아. 자, 조금 쉬었다가 가담법으로 들어갑니다.